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간 8천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면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 최소 30% 이상의 금액을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 걱정 없이 노후에 편안한 배당소득을 얻길 원한다면 오래전부터 계좌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20억 가까운 금융자산을 어떻게 세금 걱정 없이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저의 퇴직 이후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0년 50세까지 금융자산 20억을 모으고 51세에 와이프와 함께 퇴직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계좌 15개를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바로 전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8년 뒤 2030년이 되면 제 계좌는 목표대로라면 이렇게 되어 있을 듯 합니다. 우리 부부의 연금저축보험 2개의 원금으로 총 1.7억이 납입되어 있을 것이고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펀드 1번 계좌에 0.4억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한 연금저축펀드 2번 계좌에 원금만 1.4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에서 매 3년마다 연금저축펀드로 8천만 원을 넘기고 3년마다 세액공제 3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3번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와이프와 저 각각 2.4억씩 부부 합산으로 총 4.8억의 원금이 넘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연금저축펀드에 넘기는 이유는 세액공제도 세액공제지만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세이연의 복리효과를 너무 얕잡아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과세이연 복리효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올해 기준으로 배당주 투자로 3,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 금액을 우선 내지 않고 연금 계좌를 통해 과세이연 복리효과를 얻는다면 30년간 3억이 넘는 공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으로 넘기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RP 계좌입니다. 2030년 은퇴 시점에 IRP 계좌를 우리 부부는 각각 2개씩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는 매년 연말정산을 받은 계좌이고 하나는 퇴직금을 이체받은 IRP 계좌가 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을 받은 IRP 계좌에는 원금만 부부 합계 총 7천만 원이 들어있을 것이고 퇴직금 합계는 총 4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로는 받을 수 없고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원금 기준으로 13억 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투자 수익과 수천만 원의 중개형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듯 합니다. 저는 우선 세액공제 받은 IRP를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IRP는 안전자산 30% 규정 때문에 전체를 주식형 ETF에 투입할 수 없는데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100% 배당 ETF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좌를 합치고 나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자동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부터 별도 세금 없이 인출이 되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연금소득세 5.5%와 함께 그 다음으로 인출이 되며 마지막으로 수익금이 연금소득세 5.5%가 부과되면서 인출이 됩니다. 물론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간 1,200만 원까지만 수령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70세부터 받으면 4.4%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선 연금저축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16년간 납부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최저 보증이율이 연복리 3.5%인 굉장히 좋은 보험입니다. 요즘은 이런 연금저축보험을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상품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연금저축보험은 60세부터 매년 부부합산 1,500만 원을 지급해주며 70세부터는 2천만 원을 매년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80세부터는 매년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 세 번째 계좌를 보겠습니다. 이 계좌는 중개형 ISA에서 3년마다 8천만 원이 이전되어 온 금액입니다. 중개형 ISA를 3년마다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가 되는 해의 만기 이전에 2천만 원을 납입하면 3년 동안 8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면 그 해에는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기면서 더 큰 금액을 세금이완시키면서 복리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한 그 해부터 다시 중개형 ISA를 가입하면서 곧바로 그 해에 다시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비교적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연금저축펀드로 계속해서 자금을 넘기면서 과세이완 효과를 얻는 대상 금액을 최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하고 건강보험료 납부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적연금 수령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쌓인 연금저축펀드의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총 4.8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총 300만원씩 3번으로 900만원이고 부부 합계로는 1,800만원일 것입니다. 이 1,800만원을 제외한 4억 6,2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이기 때문에 인출할 때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이 금액은 수령액의 한도도 없기 때문에 한 번에 4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가장 큰 원칙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늦게 받고 연금소득세가 없는 금액은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55세부터 수령할 때는 5.5%, 70세부터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4%, 80세부터는 3.3%가 됩니다. 그래서 50세에 우리 부부가 퇴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인출해서 사용할 금액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 금액입니다. 51세부터 54세까지 4년간 매년 6천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55세부터 59세까지 5년간 매년 4,800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원금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이 될 듯합니다. 원금 소진 후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길게 굴리면서 이 금액은 최대한 늦게 인출해서 쓰면 됩니다. 다음으로 꺼내 쓸 금액은 연금저축펀드 두 번째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은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으로 매년 부부가 각각 900만 원씩 납입하여 왔고 이 금액의 합계인 1.4억과 IRP에서 이전한 금액 0.7억의 합계인 2.1억의 원금과 이 자금을 투자해 얻은 수익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인출이 되고 IRP에 이체한 금액이 인출될 시점부터는 연금소득세가 납부될 것입니다. IRP에서 이체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연간 1,200만 원까지만 연금을 받으면서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매년 2,4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퇴직금을 수령한 IRP 계좌입니다. 이 금액도 1,200만 원 한도와 관계없이 찾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매년 4천만 원씩 10년간 인출하면 원금이 모두 인출되고 수익은 70세 이후에 연금소득세를 내면서 수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금저축펀드 1번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수령 시기는 65세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가장 늦게 연금 수령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70세 이후는 4.4%의 연금소득세,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3%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금액들은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수익에 대한 인출분으로 매년 각각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출 순서에 따라 수령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51세부터 54세까지는 연 6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매월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는 매년 7,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월 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60세부터는 연 7,900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월 환산 시 658만 원입니다. 65세부터는 연 6,300, 월 52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가 되면 국민연금도 70세 정도는 되어야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0세부터는 연 2천만 원과 공적연금, 그리고 수입분에 대한 2,400만 원 정도가 인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현재의 세법 기준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없고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도 없이 풍족한 연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받을 때에는 대략 월 500 정도를 꾸준히 받을 예정입니다. 남는 금액들은 계속 연금 계좌에 남겨두고 투자로 굴리면서 말이죠.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을 동시에 받더라도 공적연금은 현재 1,200만 원 한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적연금만 매년 1,200만 원 이내로 받으면 추가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2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원래는 600만 원에서 늘어난 금액으로 그리 멀지 않아 또다시 상향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억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모았다면 그 이후에는 원금의 손실 없이 늘어나는 금액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20억을 모은 그 다음 해에는 20.6억을 가지고 있어야 똑같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즉, 전년도 20억과 같은 가치를 가진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20억을 굴려서 1년간 수익이 6%가 났다면 총 1.2억의 수익을 얻은 셈이 되고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을 인출해서 쓰더라도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수익이 5%가 났다면 4천만 원을 인출해야 가치가 유지될 것입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이 2%라면 8천만 원을 인출해도 가치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시점에 자산이 30억이라면 9천만 원을 인출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셈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수라면 우선 은퇴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나의 수입과 은퇴 전 투자 성과로 25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변수는 수익률입니다. 매년 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 3%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수입을 제외하고는 결국엔 수익률이 관건입니다. 높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쌓이면 정말 큰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투자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는 100% 확정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거의 확정적 이익이나 마찬가지인 절세 효과를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로 꾸준한 성과를 덧붙이면 더 훌륭할 것입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와 세액공제 혜택, 금융소득 종합과세 면제, 건강보험료 면제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면 투자 성과가 안정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자금을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